안녕하세요. 신혜배우TV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요 며칠 기사를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양육권과 이와 더불어서 양육비가 지급되게 되는데, 양육비는 일반적인 채권하고는 좀 특수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가 포기를 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결문으로 확정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서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자녀가 사망한 이유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이 되셔서 청구하러 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과거 양육비가 일시불로 지급되는 판결이 내려져 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청구 가능하다. 과거 양육비가. 그러니까 10년 내에 그동안 못 받았던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는데, 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셔서, 만약에 지금 과거 양육비를 못 받은 분이 계시고 자녀가 10년 내니까 29이죠. 만 29세 되기 전이라고 하시면 소송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안 받으신 분들이야 안 받아도 돼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서는 생각이 바뀌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더 들고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직업도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살았는데, 죄송해요 남편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아내분들이 양육 가져오시니까, 남편분은 재혼을 해서 사업도 잘 돼서 떵떵 집도 몇 채고 좋은 차 가지고 살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한테는 뭐 유학도 보내주고 잘한다 이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을 내가 죽을 때 눈 감을 때 이건 해볼 걸 하는 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양육비,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이제 대법원 판결 얘기고요. 오늘 제가 주제로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하루의 일과가 대부분은 소송과 상담으로 보내는데, 내방객들 중에서 가고 나면 제 가슴을 이렇게 후벼파고 진짜 아프게 하는 상담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며칠은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얼마 전 상담한 분 중에서 이제 갈 때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러고 갔어요. 나는 정말 못 살겠는데,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 참을 만큼 참았는데 엄마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참으라고 무슨 이혼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 이혼을 하고 나면 친정엄마의 직장이니까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이혼을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보기에는 살만하다니까, 남자들 다 그래, 다른 남자 이런 거보다 나, 이렇게 말하니까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자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혼하길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녀가 학대받고 내 자녀가 맞아가면서 구박받아가면서 살길 바라는 부모도 없습니다. 근데 그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경계에.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만하면 살만한 거 아니야? 그 정도 누가 안 참고 살아 라는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난 힘들어 죽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이혼하라고 말하기에 까리한 경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죠. 근데 본인의 고통은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왜 친정에서 요즘은 이혼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내 딸이 구박받고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친정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는 거죠. 겉보기에 남편이 직장 좋고 월급 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집도 샀어.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잘 살아.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돈 잘 벌고, 애들 친정에서도 봐주고 시댁에서도 봐주고, 애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너 하나만 참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외관상 보기에 정말 너무나 잘 산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냐면 벽을 느낀다는 거죠. 벽을 느끼고 이 사람하고는 미래가 없다라는 자기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리고 남편한테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게 용서가 되지 않고, 또 남편이 아예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지 않아서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집도 샀잖아 얘기를 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색을 내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보 당신 고생했어. 다른 애들 있잖아, 우리 결혼해서 똑같은 데 있잖아, 아직 전세 못 면했다, 근데 우리 집 샀잖아, 대출도 없잖아, 당신 때문이야. 당신 정말 아껴서 잘 살림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 고마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제 서운한 마음이 당신 그런 것 때문에 나 힘들어. 구체적으로 찝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왜 안 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럼 남편이 그런대요. 네가 뭘 해줬는데? 네가 뭘 해줬는데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결혼할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내가 반지해 준 거부터 당신이 그때 시댁에 가서 나 체면 서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 심부름 해주고 또 애들한테 엄마로서 성실히 살기 위해서 나도 일을 하면서 당신보다 일찍 들어와서 가사도 내가 더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은 그거를 밑자락에 다 깐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사는 여자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미칠 것 같대요. 이혼하자고 말을 해도 내가 뭐 때문에 이혼을 당해? 네가 나가. 너만 나가면 돼. 애 두고 나가. 이런 대화 많이 하시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자기 미치겠대요. 너무 서운하고 가슴이 아프고 얘기할 수도 없고 벽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그래 구체적으로 알겠는데 제일 서운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명령조리 항상. 그래갖고 아침에 이렇게 붙여놓고 간대요. 냉장고에. 이거 해놔.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개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어느 세상이든 남편이 아내한테 이걸 해놔라고 써붙이고 나가요. 집에서 놀고 있는 여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놀고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대화법을 그렇게 해요. 근데 말이 없대요. 예를 들면, 주말에 외식을 하러 나가는데, 그럼, 야,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먹을 테니까 뭐 좀, 이게 없대요. 옷 입어? 어디 가는데? 그러면, 일단 입어!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남자가 뭘 요구할지 무슨 생각할지 모르니까 맨날 눈치를 본대. 이렇게 눈치를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럼 지금 어디 가자는 거지? 말을 안 하니까 두 번 물어보면 성질 내니까 자기가 눈치꾸러기가 돼 있더라는 거야. 눈치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이 남자가 무슨 생각하는 거지? 오늘 또 무슨 얘기할 거지? 어디 가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일 똑같이 하면서도 명절에 집에도 못 들리고 회사에서 바로 시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눠서 처갓집 가고 뭐 이런 게 없대요. 아직까지 그런 집도 계신가요? 도대체 이 방송 보시는 시어머님들 반성 좀 하세요. 아니 직장 다니는 며느리를 집에도 못 들리고 퇴근해서 바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뭐 하녀들인 것도 아니고. 저 그 대목에서 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핀잔을 서슴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슴없이 며느리에 대한 핍박을 한대요. 아주 보기 드문 시어머니시죠. 만약에 뭐 상대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이 얘기대로라면 누구도 못 삽니다. 이건 누구도 못 살아요.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남편도 그래요. 남편도.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당연해요? 어떻게 당연해요? 어떻게 당연한지 말 좀 해봐요. 하다못해 에어컨을 요즘 더우니까 에어컨 트시죠? 그거 저절로도 시간 되면 꺼져요? 사람이 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옷 벗어놓으면 누군가 정리하지 않으면 뱀처럼 허물처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밥상 차리는 게 냉장고에서 음식이 튀어나오나? 사람이 차리지? 치우는 건 지들이 설거지통으로 들어가나? 사람이 치우지. 어떻게 이게 당연한 거고 저절로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손이 하나하나 다 하는 건데 자기는 그럼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가지고 이건 여자가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시대에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돈도 더 많이 번다는구만. 여자도 남자랑 직장이라면 똑같아요. 더 지쳐서 오고 여자 체력이 약해요 남자보다. 조물주가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초기질 가지고 이런 거 줬다며 여자한테는 나약한 남자보다 약한 몸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배려를 안 해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그러고는 펑펑 우는데 엄마가 그냥 살으래요.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펑펑 우는데 아우 마음 아프더라고요.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주 됐는데도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런 야만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친정어머니, 반성하세요. 그거 야만이에요. 어머니 세상도 아닌데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24시간을 쉴 틈도 없이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너 하나만 참으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이혼을 권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개선하게 일단 진심으로 그 얘기를 들어주고 힘들었겠구나.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얘기를 들어주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 상담도 좀 권해보고 사이를 붙잡고 좀 좋은 가정 이렇게 사는 것도 안내해보고 또 뭐라고 하면 장모가 어떤다 뭐라고 한다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시가의 간섭도 좀 끊어주고 이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사람의 희생을 밟고 어쩜 그렇게 너만 참으면 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슬펐어요. 그러지 마시자고요.
딸이 진심으로 힘들다고 하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너만 참으면 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 싫어요. 어머님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고 우리 지금 서로 손주 안 봐주려고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시잖아요 지금. 아 그것도 제가 이해해요. 우리도 인생이 있으니까. 저도 손주 못 봐주니까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최소한 자녀가 힘들다게 할 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은 하시지 마시자고. 그 아이한테는 너 죽어. 그거 하는 말입니다. 그건. 그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 해서 지금 아이가 고통받고 있고 또 고통받는 본인도 그 다음에 자녀가 고통받는다고 하면 요만큼이라도 행복한 길은 무엇일까? 좀 같이 손잡고 앉아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